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새벽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경주와 영덕 32도, 포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장맛비는 당분간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 4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 자택 건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아래층에서 지내는 걸 보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한 내용, 그리고 부서 상사가 피해 여성에게 보도 무마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피해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부서 선임으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이 고민 끝에 SNS 메시지를 보냈고 선임은 기억은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을걸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미안하다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은 여전히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포스코가 제공한 사택입니다. 사측은 지난 10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남성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까지 했지만 2주 가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섭고 혹시나 보복을 할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성은 극심한 험담과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3개월을 쟤는 받았는데 왜 쟤는 받지 않았냐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여성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한 달 만에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찾아와 원래 부서로 복귀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선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니더라라고 인식이 되고 또다시 반복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서 상사는 피해 여성에게 제보 여부를 물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오늘 오후에야 부회장 명의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1대 경북도 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는 경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권과 노동 분야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가까스로 통과된 조례도 있지만 다수 조례가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윤승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조례 통과로 경북도 내 공공기관 소속 8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월급이 내년부터 40만 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의 소속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가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의원들이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가결된 조례도 있는 반면 도입 취지마저 왜곡되며 폐기 예정인 조례도 있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도청과 도의회에서 잇따라 벌어진 간부의 성희롱과 갑질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내부 감사가 아닌 독립된 권리 구제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상정됐지만 다른 인권 조례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특정 종교 단체의 압력에 못 이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것이 문자나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은 의원들이 모두 다 너무 겁을 먹어요. 근데 자기의 소신을 이런 항의 전화가 왔을 때 가능하면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설득을 하지 않고 피하고 보는 거죠.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안,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자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저임금으로 학생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이번 11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포항시는 해양바이오 산업 기반 확대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제4회 해양바이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해양바이오 강국도약을 위한 도전과제, 해양바이오 육성 방안 등 5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이 보유 중인 해양바이오 첨단 소재 설명회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 공장이 유치됩니다. 강원 이솔루션은 경주시 외동읍에 395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순도 수산화 리튬 분체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어제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인허가와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포항과 경주 권역에 2차 전지 소재 산업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단말기가 부착돼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대여소 101곳에서 대여 반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90분 기준 1,000원, 정기권은 1개월에 5,000원, 1년에 3만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타실라 300대 모두 공영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타실라 운영을 계기로 자전거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미술 시장이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미술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2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작품 5천여 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석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이규경 작가가 공명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전설 속의 신화, 인문학적인 여러 얘기들이 또 다른 이런 예를 들어 석류라든가 다른 이런 매화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공명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책으로 즐겨 읽던 어린 왕자가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습니다. 이상원 조각가가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빚어냈습니다. 현대인의 거짓말하는 심리를 피노키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김봉수 작가의 조각품 나는 거짓말쟁이도 눈에 띕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2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작품 5천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등 해외 갤러리들도 대표작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유력 컬렉터와 미술관 디렉터가 뽑은 7인의 작가에 선정된 지연정 작가와 NFT 아티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예린 작가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또 이로 인해서 제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9,200여 원. 미술시장이 새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젊은 고객층과 갤러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미술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은 부족합니다. 대구에선 매년 11월 열리는 대구 화랑협회 주관의 아트페어뿐이었습니다. 아트페어 대구는 미술품 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이라는 협소한 장소를 깨고 한국으로부터 그 더 이상의 세계적인 어떤 아트페어를 대구에서 볼 수 있게끔 이 장을 글로벌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아트페어 대구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3대 아트페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그제 오전 9시 8분쯤 울릉군 울릉읍 죽도섬에서 70대 남성 관광객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호흡기 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 감시 바이러스에 코로나19를 추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8가지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 유행에 대한 실험실 감시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 의료기관을 찾는 호흡기 증상 환자들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 특정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빈도를 지역과 시기, 연령, 증상별로 분석한 뒤 유행 발생을 예측하고 자료도 냅니다. 홍석중 국회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2016년에 1,3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6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은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은 연간 3,000명 수준이지만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국의 17개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등 인재 양성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새벽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경주와 영덕 32도, 포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장맛비는 당분간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